단순한 유람식 관광보다는 여러 가지 개념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요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건강을 결합한 헬스 투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객들의 적지 않은 불만은 턱없이 비싼 음식값에 일부 유명 식당들의 비양심적인 상훈입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 달라져야 할 우리의 모습, 달라져야 할 시민 의식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상 첫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오늘 여수 남면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다음 달에는 완도에서도 실시됩니다. 광양 섬진강변의 염해 피해 농민들이 광양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농민들은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현장 조사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이나 문화, 예술 등을 관광과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기존 관광의 한계를 넘어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요. 지역에서도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이른바 헬스 투어가 내년쯤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강사의 설명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관광 코스의 하나인 기공체조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과 관광을 접목한 이른바 헬스 투어가 순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관광에 건강까지 챙겨보자는 구상에서 시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별 체질 분석과 함께 운동 강의와 명상 등 다양한 이론 체험 교육이 관광 일정에 포함되고 제공되는 식사도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 위주의 건강 식단으로 꾸려집니다. 식생활에서 문제 있었던 걸 이 헬스 투어를 통해서 조금 더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느꼈어요. 순천시는 앞으로 3차례의 시범 운영을 더 거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루 코스, 또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그리고 치유형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을 고치는 데 주력해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힐링이나 건강에 중점을 둔 관광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순천형 헬스 투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올해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관광 수용 태세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저희는 오늘부터 사흘간 지역관광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들을 취재합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높은 음식값 실태,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에 위치한 한 식당. 음식 종류만 40여 가지가 넘는 뷔페집이지만 가격은 5,000원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음식값은 말할 것도 없이 차별화된 음식 맛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은 지역 해안에서 잡은 갯장어로 장어탕을 끓여내지만 가격은 6,000원만 받습니다. 보통 10,000원 이상 되는 장어탕 가격 절반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남도의 음식 맛까지 입소문을 타면서 항상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물도 너무 좋고 먹는 음식값도 저렴하고 그러면서 이런 데가 왜 자기 동네는 없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갑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 식당들이 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대부분의 식당들의 음식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음식 질은 예전과 그대로면서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거나 일부 식당들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음식값의 20-3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입니다. 네, 관광 왔는데요. 맛이 있어서 좀 여수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생각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며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음식 재료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식당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차별화된 먹거리도 중요한 관광 자원인데도 일부 식당들은 의식 개선 없이 여전히 관광객 유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음식점에 있어서 청결 상태라든지 친절 상태,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재료의
싱싱도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맞춰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음식점 가격이나 여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관광 수용 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의회 민선 6기 하반기 의장에 박정채 현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재적의원 26명이 출석한 가운데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서완석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연이어 의장에 당선된 박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선효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4명의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선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민선 6기 주철현 여수시장의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최근 여수시민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주철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64점을 줬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질문에 대해서는 69점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조사 대상 시민들은 이어 민선 6기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여수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709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68%포인트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민선 6기 후반기를 활기와 매력과 온정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300여 개 기업이 전남 지역에 2조 4천억여 원을 투자해 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4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 방문과 4년 연속 노인 일자리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지사는 남은 후반기 임기에도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 배려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활력과 매력과 온정을 높이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염해 피해 온실 농민들이 광양시를 방문해 피해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성호 진상면 염해 피해 비대위원장과 운영위원 등 10여 명은 오늘 광양시를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수중보 설치 등 실효적인 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이에 대해 전남도 수자원 공사 등과 연계된 사안이라 독자적인 대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당 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적조 발생 시 방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 모의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여수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어업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박 53척과 황토살포기 3대, 드론 3대를 동원해 모의 적조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적조 예찰과 황토살포에 이어 양식어류 가두리 시설의 안전해역 이동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으며 다음 달 8일에는 완도 해역에서도 실시됩니다. 고흥군이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오는 2018년까지 2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기반 시설을 확충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말 여수와 고흥을 잇는 16교 개통을 앞두고 모두 82억 원을 들여 인근 도로인 군도 14호선의 확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내년 덤벙 분청 문화관 개관에 대비해 군도 2호선과 지방도 843호선을 확장하는 데도 1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10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임명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원들 간 친소 관계가 국민의당 대 더불어민주당 대결 구도를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보성 출신인 국민의당 임명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재 의원을 6표 차로 누르고 신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목포 출신 국민의당 권욱 의원과 영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5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3명, 국민의당 2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더민주가 다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원구성을 할 때 타당 후보 지원 금지 지침까지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의장과 제1부의장을 국민의당에 내주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임 임명규 의장은 도의회가 양당 체제로 재편됐지만 화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한 의회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는 물론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정말 어쩌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낙연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남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교원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됐는데요. 이 같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교원을 뽑을 때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신규 교사 6명을 채용한 한 사립학교. 투명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1차 필기시험을 광주시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과목에 따라 3명에서 5명의 1차 합격자를 가려낸 뒤 법인이 추구하는 인성이나 수업적 측면은 2차에서 걸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용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 같은 위탁 채용은 채용 장사 등 사학 비리를 차단하는 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사학법인들이 인사권 등 자율성과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꺼려해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에 광주에서 교육청 위탁을 통해 채용된 신규 교원은 해마다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을 공동으로 선발하는 임용고사가 지난해부터 정착돼 가고 있고 부산교육당국이 공립과 사립교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탁 채용을 활성화하는 흐름과는 대비됩니다. 전교조가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사 승인을 하지 않는 등의 행재정적 조치들을 한편 사학법인들은 오는 30일 채용 비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출신 사업가인 박수관 회장이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억 원의 후원금을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박 회장은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축제가 성공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는 올해 8월 이후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모두 4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멀티미디어 쇼와 음악 불꽃쇼는 물론 다양한 축하 공연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 MBC 6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여수 MBC가 20대 총선 선거 방송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소록도 병원 100주년 특집 뉴스를 지역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기획함으로써 중추 언론사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철강과 석유화학이 주력인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와 소통, 화합, 상생과 협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흥 녹동 현대병원 백인규 원장과 순천 청암대 정은영 교수가 신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여수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스포츠센터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신기동 신화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지시설로 써야 할 단지 내 스포츠센터를 종교단체 집회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물의 경우 용도 변경 허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행 법규를 들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여수 화력발전소 인근 중흥부두에 계류 중인 화물선 내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여수 해양경비 안전서 소속 방재정과 구조대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화재가 난 선박이 석탄 하역 작업 도중 선수 쪽 컨베이어 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고용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17곳에서 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감독 대상 사업장 21개소 가운데 80%에 이르는 것으로 사업장당 위반 사항도 평균 2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위반 사항은 출국 만기보험 미가입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가 11건 등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